남자부 챌린저컵 3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튀니지와 칠레 경기가 있는데요. 두 팀은 작년 챌린지컵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8강에서 바로 떨어졌고요. 튀니지 같은 경우는 체코에게 3대1로 패배를 당했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바에게 3대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두 팀이 챌린지컵에서 맞붙게 됐고요. 챌린지컵 이후의 행보를 조금 살펴보면은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선수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승 3패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제 한 수 아래인 이제 푸에르토리코에게는 승리를 거뒀었고, 어느 정도 중위권 레벨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세르비아에게는 3대 0으로 패배를 당했고요. 폴란드에게 역시 3대 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챌린지컵 이후에 딱히 주목할 만한 행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칠레는 챌린지컵 이후에 재팬 아메리칸 발리볼컵이라는 곳에 이제 출전을 했었고, 이 대회에서 예선에서 쿠바에게 3대 0 패배 당했고요. 그리고 미국에게 역시 3대 0 패배를 당했고, 한 수 아래인 도미니카에게는 3대 1승을 거뒀습니다.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랭킹으로 보게 되면은 한 31위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 정도 레벨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을 해서 준결승에서 역시 또 쿠바에게 3대 0으로 지면서 칠레 역시 딱히 챌린지컵 이후에 보여준 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챌린지컵을 살펴봤을 때는 두 팀 모두 굉장히 좀 특징이 없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점이 없는 그런 배구를 했었고, 특히나 칠레는 좀 공격력이 많이 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튀니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목할 만한 특징은 없었지만 그래도 공격 부분에서는 칠레보다 훨씬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팀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튀니지 쪽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랭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두 팀이 이렇게 칠레가 24위고 그리고 튀니지가 이제 18위이기 때문에 아주 큰 레벨 차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튀니지 사이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중국 경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로피안 골든리그 여기 출전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잡고 결승에 진출해서 결승에서는 아쉽게 튀르키예에게 3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튀르키예도 역시 꽤 배구 강국이기 때문에 진 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도 역시 괜찮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VNL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 대회에서 이제 꼴찌를 기록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3주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를 괜찮았습니다. 일본에게도 2세트를 따냈고, 슬로베니아에게도 1세트 따냈고, 브라질에게는 3대 0 패배를 당했지만 캐나다에게도 3대 1 1세트를 따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저는 배구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으로 보면은 역시 중국은 한 25위권인데, 앞서 이제 상대를 하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레벨인 독일,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과 VNL에서도 좋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도 충분히 대등한 게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타르 대 태국 경기가 있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작년 챌린지컵에 출전을 했었고, 튀르키예에게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8강에서 바로 이제 탈락을 했고요. 이후에는 역시 또 세계선수권에 출전했습니다. 세계선수권 성적은 일본에게 3대 0패, 그리고 쿠바에게 3대 1패, 브라질에게 3대 0패였습니다. 카타르도 사실 챌린지컵 이후에 딱히 주목할 만한 행보는 없었고요. 반대로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C 챌린지컵 여기 출전을 했었고, 이제 준결승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대회에 출전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바레인에게 3대 0 패배를 당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을 3대 1로 꺾고 올라와서 결승에서 우리를 이겼던 바레인을 3대 0으로 꺾고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배구의 레벨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바레인에게 우리가 졌고 태국이 또 바레인을 잡았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잠깐 경기를 봤었는데, 태국은 배구 순위로 봐도 그렇고 배구 이제 중위권 레벨도 안 되는 하위권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하위권 레벨답게 굉장히 좀 투박한 그런 배구를 했었고, 하나 강점으로 본다면 좀 서브가 굉장히 날카로운 서브를 강하게 넣는 그런 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레인도 피지컬이 아주 좋은 팀은 아니고, 태국 역시 약점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피지컬일 텐데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대가 이제 카타르기 때문에 사실 유럽권 국가고 그랬으면 상당히 태국이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챌린지컵이라든지 좀 그래도 준 메이저 대회 출전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태국은 좀 많이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피지컬이 좀 해볼 만한 카타르를 만난다는 점에서 태국이 그래도 한 세트 정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역시 오버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새벽에 있는 경기들은 사실 다 1.01 배당이 나온 그런 경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분석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팅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베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 게시글 쪽을 통해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